제하의 보물창고 설계도. 한 장. 보물창고의 필요성. 나는 기록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쌓아두지 않으면 무언가가 사라져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록이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의 기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술 한 잔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기록이 곧 생존 방식이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다시 장소별로 폴더를 나눈다. 이 과정은 마치 손끝으로 삶의 파편을 줍고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두는 일과 같다. 사람들은 대체로 결과만 본다. 누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러나 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삶이라고 믿는다. 기록은 바로 그 과정을 붙잡아두는 일이다.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한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을 때 누군가가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흔히 하는 대답을 피하고 싶다. 운이 좋았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말들은 겸손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내 노력을 지워버린다. 나는 그저 운에 맡겨 떠밀려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땀을 흘렸고 시간을 쏟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증거를 남긴다.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혹은 아직 만나지 않은 질문자들을 위해. 기록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속인다.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게으름을 피웠던 날이 있고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도 있다. 인간의 기억은 흐릿하고 변덕스럽다. 마음의 날씨에 따라 과거가 달라지고 어제의 노력마저도 오늘의 기분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된다. 그래서 기록은 필요하다. 기록은 기억의 왜곡을 막아준다. 사진 속에는 내가 정말로 서 있던 자리가 있고 메모에는 그날의 호흡과 감정이 적혀 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증거다. 나는 내 기록을 보물창고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사진들이 있고 서툴게 적어둔 짧은 글귀들이 있으며 인쇄된 사진들을 꽂아둔 화일철이 있다. 보물창고라는 말은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물이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다. 평소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길을 잃었을 때 그 상자를 열면 거기에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금빛 증거들이 있다. 보물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나만 아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나는 내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전시회를 열어 사진을 뽐내지도 않고 블로그에 메일을 올려 세상과 공유하지도 않는다. 물론 그런 방식도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내게는 기록이 과시가 아니라 은밀한 증명이다.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법정 기록이다. 단 한 명의 판사, 즉 미래의 나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다. 이 보물창고의 필요성은 결국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둘째, 내가 이룰 미래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이유는 아주 개인적이다. 삶은 늘 흔들린다. 오늘은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내일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때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은 말한다. 너는 분명히 노력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반대로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을 때 기록은 차갑게 말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기록은 나를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다. 둘째 이유는 더 미래지향적이다. 나는 언젠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없다. 그래서 기록은 밑바탕이 된다. 노력은 순간이고 기록은 축적이다. 노력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남아있는 기록들이 모여서 결국 성공의 뿌리와 줄기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결과만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얼마나 정직하게 쌓았는가다.
나는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 사진이 있고, 폴더가 있고, 날짜가 있고, 편집본과 출력본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 성공을 두고 그건 그냥 운이야라고 말할 때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대답할 것이다. 아니, 운이 아니라 기록이야. 내 보물창고가 증명해준다. 보물창고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구조물이며 미래를 떠받치는 토대다. 기록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위에 세운 성공은 돌 위의 집처럼 단단하다. 나는 오늘도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날짜를 붙이고 폴더를 나누고 편집을 하고 출력한다.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이 과정이 사실은 내 인생의 기초 공사다. 언젠가 그 위에 집을 짓고 탑을 세우고 깃발을 꽂을 것이다. 그때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 위에 세웠다. 보물창고는 나만의 설계도다.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비밀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 설계도 위에 지은 집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장. 시간의 골격. 연도와 날짜로 뼈대를 세우기. 보물창고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골격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과 튼튼한 재료가 있어도 뼈대가 없다면 건물은 설 수 없다. 나의 보물창고, 곧 기록의 아카이브도 마찬가지다. 그 뼈대는 시간이다. 사진을 정리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장소도 인물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시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날이 쌓여 어제가 되고, 어제가 쌓여 작년이 되고, 그렇게 이어진 날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시간은 거부할 수 없는 질서이고, 기록은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 나는 사진을 연도별로 큰 폴더를 만든다. 2025, 2024, 2023. 이렇게 숫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마치 연대기의 표제처럼 혹은 역사책의 장 제목처럼. 이 숫자들은 단순히 연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의 큰 줄기다. 2025년이라는 숫자 안에는 아직 다 열어보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들어있고 2024년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들과 감정이 담겨 있다. 이 숫자들을 나란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를 느낀다. 연도는 골격의 기둥이고 날짜는 그 기둥 사이에 이어지는 뼈다. 나는 매일의 폴더를 YIEMMDD 형식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21일. 이 단순한 8자리 숫자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크다. 우선 이것은 정직하다. 날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2025년 8월 21일은 단 한 번뿐이고 그날 찍은 사진은 그날만의 공기를 품고 있다. 또한 이 숫자는 질서를 만든다.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삶의 흐름이 곧장 눈앞에 펼쳐진다. 어제 찍은 사진은 항상 오늘 찍은 사진 앞에 있고 내일 찍을 사진은 항상 그 뒤에 올 것이다. 이 단순한 규칙이 아카이브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나는 종종 날짜를 붙이지 않고 사진을 쌓아둔 사람들의 폴더를 본다. 그곳에는 여행 사진, 중요, 좋은 사진,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 겉보기에 편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혼란이 된다. 여행이 언제였는지, 중요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좋다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모호해진다. 사람의 기억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오늘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오늘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내년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날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의 뼈대는 반드시 시간이어야 한다. 날짜라는 틀 안에서 사진은 비로소 질서를 갖는다. 2025년 8월 21일이라는 폴더 안에는 집에서 찍은 사진도 탁구장에서 찍은 사진도 강릉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진은 그날이라는 공통된 시간의 틀에 묶여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실제 모습이다. 우리는 하루 안에 수많은 장소를 오가고 여러 감정을 경험한다. 하루라는 시간 단위는 그 복잡한 삶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묶어준다. 나는 때로 날짜 폴더를 훑으며 과거의 나를 만난다.
2021년의 어느 여름,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찍은 사진들. 2018년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찍은 장면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상상이나 했을까? 사진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지만 날짜는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해준다. 날짜가 없다면 기억은 흩어져 버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는다. 날짜가 있기에 나는 나를 추적할 수 있다. 연도와 날짜로 뼈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 기술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강물이라기보다는 집을 짓는 골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는 기둥이 되고 주가 되고 월이 되고 해가 된다. 그 골조 위에 나의 경험과 감정이라는 벽과 창문이 세워지고 마침내 하나의 집이 완성된다. 날짜 폴더는 바로 그 기둥들을 하나씩 세우는 작업이다. 보물창고라는 말은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구조적이다. 보물이 흩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 상자에 담아두어야만 비로소 보물이 된다. 나의 보물은 시간이라는 상자에 들어갈 때 빛을 낸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일 뿐이고 기억은 금세 휘발된다. 나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내 보물창고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나만의 공간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미래의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나는 언젠가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한다. 너는 이날,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남겼다. 내 삶은 공허하지 않았다. 연도와 날짜는 그 증명의 언어다. 그것은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를 연결하는 암호와도 같다. 시간의 골격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구조화한다는 뜻이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지 않고 연대기 속에 질서를 갖춘 한 장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 골격이 없다면 보물창고는 쉽게 무너진다. 사진은 뒤섞이고 기억은 왜곡된다. 하지만 뼈대가 단단하다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파일을 옮기고 날짜를 붙인다. 그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삶의 골격을 세우는 일이 된다. 언젠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그 뼈대를 따라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 구조 위에서 살아왔다. 이것이 나의 시간의 골격이다. 3장. 공간의 살, 장소와 테마로 기억을 분류하기. 시간이라는 골격이 세워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삶의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다.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집을 떠올려 보라. 뼈대는 든든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다. 삶의 건물에 온기가 돌고 이야기가 쌓이는 것은 벽과 지붕, 창문과 방이 채워질 때다. 다시 말해 시간의 기둥 사이에 공간과 테마라는 살이 붙을 때 비로소 보물창고는 완성도를 갖춘다. 사진을 폴더에 정리할 때 나는 날짜라는 큰 틀 아래 다시 작은 폴더들을 만든다. 같은 날 안에서도 집, 탁구장, 여행 강릉처럼 장소와 주제로 나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을 시간으로만 저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5년 8월 21일이라는 숫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그날 강릉에서 파도를 봤던 순간 혹은 친구와 탁구장에서 웃었던 저녁으로 기억한다. 결국 기억은 장소와 사건을 통해 살아난다. 날짜는 변하지 않는 기둥이지만 장소와 테마는 그날의 개성을 만든다. 똑같은 8월 21일이라도 집에서 찍은 사진과 강릉에서 찍은 사진은 전혀 다른 기억을 불러온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해 보관한다. 마치 큰 건물 안에 각기 다른 방을 두듯 같은 날 안에서도 공간을 분리해둔다. 그러면 훗날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날의 공기가 한순간에 밀려든다. 예를 들어 강릉 여행 폴더 안에는 바다 사진이 가득하다. 파도의 흰 거품, 바닷가에 앉아있던 갈매기, 해질녘의 붉은 수평선. 같은 날 찍었지만 집에서 찍은 사진은 전혀 다른 색을 띈다. 집 폴더에는 내가 만든 음식 사진, 거실에 들어온 햇살, 탁구채를 고쳐 쥐며 찍은 셀카가 들어있다. 이렇게 장소별로 나누어 두면 그날의 하루가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그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의 겹겹 속에서 하루가 구성된다. 나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지?
그냥 한 폴더에 다 넣으면 안 되나? 하지만 답은 분명하다. 공간은 기억의 색깔을 바꾼다. 같은 날이라도 강릉의 바다는 푸르고 집은 따뜻하며 탁구장은 역동적이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은 하나의 무채색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장소와 테마로 나누면 하루는 여러 색깔을 가진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의 뇌는 시간보다 장소를 더 잘 기억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기억은 위치 기반이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어떤 해, 어떤 달보다도 그때 그 골목을 더 잘 기억한다. 특정한 카페, 특정한 운동장, 특정한 부엌의 풍경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린다. 그래서 나는 보물창고 안에 공간이라는 분류를 붙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진을 찾기 쉽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의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소와 테마는 삶의 이야기를 구분짓는다. 여행이라는 테마는 비일상을 상징하고 집이라는 테마는 일상을 상징한다. 탁구장은 내게는 도전과 성장을 의미한다. 같은 날의 기록이라도 어떤 폴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서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보물창고의 또 다른 힘이다. 나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폴더를 나눌 때 나는 종종 그날의 우선순위를 고민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탁구장을 들른다면 여행 강릉 아래 탁구장 서부 폴더를 만들지 아니면 따로 날짜 폴더에서 탁구장을 분리할지 생각한다. 이런 고민은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날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소와 테마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이날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은 또 하나의 기능을 한다. 삶의 균형을 점검하게 한다. 보물창고 안의 폴더들을 훑어보다 보면 어느 해에는 집, 폴더가 압도적으로 많고 어느 해에는 여행, 폴더가 많다. 그것은 내 삶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집에만 머물렀던 해, 끊임없이 밖을 떠돌던 해, 혹은 탁구장에 열심히 다녔던 해. 이렇게 공간의 비중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균형과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결국 보물창고의 공간 분류는 삶의 지도를 만든다. 지도에는 시간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가 함께 있어야 위치가 정해지듯 기록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어야 삶의 좌표가 드러난다. 나는 연도와 날짜라는 세로축을 세우고 장소와 테마라는 가로축을 펼친다. 그렇게 나만의 이 차원 좌표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교차점마다 사진이라는 점이 찍힌다. 그것들이 모여 나의 삶의 궤적을 그린다. 나는 언젠가 이 지도를 따라 내 인생을 다시 여행할 것이다. 특정한 연도를 클릭하고 그 안에서 특정한 날짜를 열고 그날의 장소 폴더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순간의 공기와 색이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아, 이때는 이런 집에서 살았지. 이때는 이런 바다를 봤지. 이때는 이런 탁구장에서 웃고 있었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만날 것이다. 보물창고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도와 날짜가 기둥이라면 장소와 테마는 벽과 방이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과거를 보관하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다. 삶은 흘러가 버리지만 기록은 흩어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사진을 정리한다. 날짜 폴더 안에 장소 폴더를 만든다. 그 작은 행위가 사실은 나의 삶의 방을 하나 더 짓는 일임을 안다. 언젠가 이 방들을 모두 걸어 다니며 내 과거와 대화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달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폴더 구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